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박찬대 인천시장이 인천시청 앳들광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선 9기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박찬대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시정, 여는 시정, 키우는 시정 등 시정 운영의 3대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이를 위해 직면한 현실을 피하지 않고 정확히 짚어내 모든 위기 상황을 시민들에게 말하고 꼬인 매듭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천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며 인공지능과 바이오, 문화와 에너지 등 인천의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릴 ABC+2 전략을 강력하게 가동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취임과 함께 진행하기로 한 민생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 시민들의 지갑을 든든하게 채우고 골목 상권 곳곳에 마르지 않는 활력을 확실하게 불어넣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약속드린 대로 시장실 문부터 활짝 열겠습니다. 인천시의 업무 방식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요한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경로를 탄탄하게 다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일으켜주신 이 거대한 바람을 인천의 내일을 바꾸는 새 바람으로 확실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30일 퇴임식을 갖고 민선 8기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유 시장은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그동안 후회 없이 일했고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다며 300만 인천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유 시장은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 삶의 질 개선과 4년 연속 혁신평가 1위 등을 민선 8기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아이 정책으로 대표되는 저출생 대응 정책과 천원주택, 아이 바다 패스 등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표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시장은 마지막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9기 시정부가 오직 시민의 뜻을 살려 차질 없이 시정을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시민이 시장을 임명하는 형식의 취임식을 마련한 부천시는 새 시정 슬로건 다시 함께 더 큰 부천을 내걸고 민선 9기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부천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조용익 부천시장의 두 번째 취임식은 시민 임명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자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경제와 안전, 복지 등 각 분야 시민대표 10명이 무대에 올라 조용익 시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과 시민이 같이 모든 걸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그리고 누구나 부천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 시장은 민선 9기 첫 결재로 생활 밀착형 공약인 이른바 곧바로 착착 프로젝트에 서명했습니다. 가족 돌봄 수당을 비롯해 천원 실내 파크 골프장, 천원 클래식 공연 등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시민 체감형 복지 정책이 담겼습니다.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육아, 체육, 여가, 문화, 노동 등 시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제공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수당을 도입하여 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친인척과 이웃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양육 공백을 메우겠습니다. 또 대장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교통인프라 확충과 대규모 도시정비 사업 등 민선 8기부터 추진해온 핵심 사업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민의 임명을 받은 조용익호는 지난 4년 시정 운영 동력을 발판 삼아 이제 민선 9기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김원기 의정부 시장이 1일 취임식을 열고 민선 9기 시정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김 시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탑을 참배한 뒤 간부 공무원들과 만나 시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취임식은 시민의 뜻으로 새로운 의정부를 주제로 시민 참여형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청년과 학생, 노인, 소상공인 등 다양한 시민들의 바람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고 시민 대표와 김 시장은 시민주권 공동선서를 통해 시민과 함께 시정을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원기 시장은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시민의 참여가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시민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일상의 불편이 행정의 우선이 되며 시민의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취임식과 비전보고회 등 별도 기념행사 없이 직원조례로 민선 9기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양천구는 관행적인 의전 행세를 줄이고 정책 실행력과 현장 중심 행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선 9기 첫 조례에는 6급 이상 간부 직원 4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년간의 핵심 구정 방향과 7대 목표를 공유하며 실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구는 앞으로 편리한 도시와 녹색 미래 도시, 경제 활력 도시 등 7대 목표를 중심으로 도시철도망 확충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구청장 직속 지하철 추진단과 민원소통실을 신설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실천 중심 행정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이 구청 남측광장에서 취임식을 열고 계양구 첫 4선 구청장으로서 새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박형우 구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계양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계양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AI 첨단 산업 육성과 앵커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습니다. 또 GTX DE 노선과 대장 홍대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수도권 서북부 교통 중심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도 전했는데요. 박 구청장은 신뢰받는 소통행정, 첨단 경제도시 계양을 민선 9기 구정구호로 정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자족도시, 구민이 행복한 상생 계양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일 오후 열린 부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10대 의회 의장단이 선출됐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부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박병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부의장은 김영규 국민의힘 시의원이 맡습니다. 의장단 선거를 마친 제10대 부천시의회는 2일 오전 개원식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11일 동안 첫 회기에 돌입합니다. 시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시고 더 나아가 10대 의회 전반기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의장이라는 중임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0대 의회가 순탄하게 시작하여 시민 여러분께 만족하실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장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대림 골목시장이 서울 서부권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림 골목시장 상인회장을 만나 시장의 경쟁력과 앞으로의 비전도 들어봤습니다. 저희 대림 골목시장 상인회는요, 먼저 우리 상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을 하고 있고요.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시장이 활성화하는 사업들을 하는 그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여러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그 지원 사업의 기획과 집행의 그 주체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79년경에 안에 대림시장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유동인구와 또 유입인구의 그 경로가 결국은 우리 대림 골목시장으로서의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경에 인정시장이라는 등록을 마쳐서요. 30여 년 만에 그 이름을 대림 골목시장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3년경에 저희가 현대식 아케이드 시설물을 올렸고요. 또 가장 최근에 올해 2월에는 고객센터와 화장실을 편의시설을 갖춘 그런 사업으로까지 지금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70여 개 점포가 많은 점포, 대형화된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특성 중에 하나가 1차 품목이라 할 수 있는 소위 그 과일, 야채, 정육, 생선과 같은 이 품목들이 가격적인 경쟁력 우위와 또 고객에 대한 트렌드에 맞게끔 맞춰주는 그런 우위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별화 중 하나고요. 저희 시장의 경우에는 젊은 층, 2세대가 다시 세대를 이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점주가 됨으로써 그 변화된 상황이라면 보다 더 패기도 있고 열정도 있고 웨이팅하면서 줄을 서면서까지 구입을 해야 하는 그런 가게 점포들도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보면 뭐 떡집이라든가 만두집, 그 다음에 또 장터국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알려진 전 오마카세 점이 있습니다. 나름의 우리 고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에 우리가 현대식 아케이드 공간을 일부 마련을 했고요. 또 고객센터와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고객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또 고객 유입층도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나 젊은 층 유입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다행이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장 중점적인 두고 있는 2026년의 사업은 문광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기존의 평준화된 전통시장의 그 단계에서 조금 더 우리가 더 경쟁력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추는 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문광형 사업을 꼭 유치를 해서 저희가 우리 시장에 보다 더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고 고객이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하려는 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3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서부 권역에서 나름의 경쟁력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자평하고 싶습니다. 고객님들이 보다 좀 편하고 또 오셨을 때 만족스럽고 다음에 한 번 더 오고 싶은 그런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상인회는 부단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어떤 이벤트적인 사업, 지원 사업, 기회가 되는 대로 모두 만들어내서 뭐 기회가 다 올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최대한의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권역에서의 대표성이 있는 시장으로서 특히나 서부 권역, 은평구 권역에서의 가장 대표성 있는 시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5극 3특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케이블 TV는 정작 생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선거철마다 케이블 TV는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구석구석을 비추었습니다. 지역민 삶과 직결된 풀뿌리 의제를 발굴하며 지역 공론장 역할을 해왔지만 케이블 TV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지역 미디어로서의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 TV의 미래를 논하기 위해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료 방송 가입자는 줄고 있고 광고 시장은 위축되고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플랫폼에 따라서 규제의 무게가 다르고 방송 발전 기금 부담은 여전히
불균형한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학계는 케이블 TV의 지역성에 주목했습니다. 지역 밀착도와 공공성이 수치로 확인된 만큼 지역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케이블 SO가 단순히 유료 방송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 지상파, 지역 민방에 준하는 지역 정보 제공 역량을 갖추고 있고 또 지역 밀착과 관련해서 최상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실질적 지역 미디어다. 낡은 규제는 케이블 TV의 자구 노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됐습니다. 사회적 비용의 분담 체계도 필요하고 규제 패러다임도 독립서비스 독립규제 원칙에서 위험 기반 사회적 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개별 사업자 지원으로부터 이 포괄적인 서비스 진흥으로 나가야 된다.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 제언도 잇따랐습니다. 지역 채널의 정책 또한 송출이 아니라 유통 중심으로 재편을 해야 된다. 구조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기금을 구성하고 그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 의원은 입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해서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그동안 밀려있는 숙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입법 제도적 지원을 잘 모색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연구반 운영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김현 의원은 연구반 구성으로 시간을 끌기보다 위원회 내부 기능을 통해 신속한 해법을 검토하라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의 주거와 돌봄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2026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에서 검단 신도시 AA7블록이 육아친화 특화주택으로 최종 선정돼 국비 38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주거와 보육, 돌봄, 교육 기능을 한 단지에서 해결하는 육아친화 플랫폼 모델로 공공임대주택의 육아 서비스를 직접 접목한 것이 특징입니다. 검단 AA7블록 통합 공공임대주택 1,006가구 가운데 80가구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전용으로 조성하는데요. 이곳에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쓰는 돌봄 교육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시는 사업이 구체화되면 민간 사업자 공모와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31년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울 은평 증산중학교에서 바른 AI 디지털 생활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LG헬로비전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AI 기술 확산에 따른 딥페이크 범죄와 가짜뉴스, 청소년 AI 챗봇 과의존 등 디지털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이 이거를 내가 사용해도 되나? 의문점을 가지면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고 우리가 도구적으로 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AI 윤리와 디지털 시민 의식을 배운 뒤 올바른 AI 사용을 주제로 공익 광고를 직접 기획 제작하며 디지털 역기능 예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사실 AI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친구들이랑 기획하고 촬영하면서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앞으로 AI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AI를 너무 많이 신뢰하지 않고 AI로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에 쓰는 나쁜 일들로는 쓰지 않고 AI가 맞는지 다시 한번 출처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지키시길 바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LG헬로비전은 이번 교육에 이어 오는 8월에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AI 사용을 위한 창작 공모전을 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